의미 있는 그 20년의 여정에 대한 말씀 여러분께 드릴 거고, 특별히 올해는 컨선 월드와이드 한국이 서울에 오피스를 잡은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한국의 오피스를 셋업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세계기아 지수를 번역을 해서 이런 이슈를 한국사에 알리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 있고 더 오늘 시간이 귀한 것 같습니다. 세계기아 지수는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세계의 현상과 세계에 어떤 기아의 문제가 일어난지를 알 수 있게끔 만든 것이고, 특별히 어떤 곳이 기아의 위험에 처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그것을 이제 공론화하는 그런 작업들에 필요한 지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 이유와 또 방향성에 대한 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저희들이 세계 기아 지수의 데이터를 모아왔다는 것은 텐던시, 그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륙이 또는 나라가 세계 기아 현상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지 악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 피터 드러커, 경영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것처럼 측정하지 않으면 평가할 수 없다.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 지수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객관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이후에 한국에서도 많은 기아 지수에 대한 인용들, 그다음에 책에서도 기아 지수를 인용을 해서 객관적인 지표로 기아와 또 국가의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세계기아 지수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우선 영상으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기아는 단순히 배고픈 문제가 아니죠. 저도 이틀 전에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저녁을 먹지 않고 있었지만 그 단순한 배고픔만이 아니라 기아는 사실은 아이들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아 지수에는 이렇게 4가지 팩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배포드린 세계 기아 지수 그 리포트 안에 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영양 부족에 대한 결핍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그 차일드 모탈리티는 이제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턴팅하고 웨이스팅에 대한 것은 성장 부진과 저체중에 대한 얘기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단순한 지표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과 미래와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경도에 따라서 모더레이트, 시리어스, 이거는 심각성, 그다음 위험, 극히 위험이라는 단계로 구분이 돼서 그 나라별로, 그 대륙별로 표시가 됩니다. 특히 봐야 될 것이 저체중과 발육 부진이라는 내용인데요. 저체중이라는 것은 성장했다가 어느 일정 기간에 갑자기 체중이 빠진 걸 얘기해요. 다른 말로 급성 영양실조를 얘기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분쟁이나 또 재난의 위기로 통해 가지고 갑자기 이제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 드러나는 증상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스턴팅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영양소를 충분히 먹지 못한 만성적 그 영양 부족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회를 통해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의 세계 기아 지수를 보면 2016년도까지는 아주 잘 개선되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개선의 속도가 많이 둔화되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그 영양 결핍은 2016년도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유엔과 전 세계가 약속한 제로 헝거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을까요? 세계 기아 지수 추이를 보면 2016년도부터 27개국이 더 세계 기아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 제로 헝거가 일어나지 못하는 국가가 무려 56개국이 돼요.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30년이 아니라 2137년이 되어야지 세계 기아 수준은 낮은 수준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우리가 그 목표하는 그 먼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이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가장 어려운 국가, 아까 얘기한 저 주황색이 알러밍이죠. 위험인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위치한 곳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들이고 또 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와 인디아 쪽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은 이제 분쟁과 기후 위기가 심한 나라로 볼 수 있고 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기후 위기에 많이 취약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상황이 어려울까요? 지금 보시면 소말리아가 가장 어렵게 돼 있고 그 다음에 DR 콩고, 마다가스카르, 하이티, 수단, 또 DPRK는 이제 북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어려워 보이는 나라가 사실은 부룬디와 예멘인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이지가 않아요. 정확한 수치를 낼 수 없지만 아마도 위험보다 더 어려운 극히 위험이 상황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에 기사도 많이 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지만 세계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곳이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컨선이 들어가지 못해서 되게 어려워했던 곳이고 지금은 거기에서 제가 오퍼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저희들이 컨선 월드와이드가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기아의 주요 원인과 현상에 대한 말씀인데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기아가 많이 생기는 거냐? 아까 맨 처음에 광고에도 보셨지만 도대체 기아는 언제부터 기아냐? 아직까지 나아지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은 뭐가 없냐면 자산이 없어요. 왜 자산이라 하면 학력도 되고 뭐 땅도 되고 기술도 되고 여러 가지의 그런 본인이 그걸 통해서 이렇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아주 취약합니다. 또는 있는 자산이 그렇게 수익을 많이 못 내는 자산일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상황들은 되게 어렵죠. 어려운데 하필 또 불평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불평등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우리 경희대학교의 곽기성 교수님께서 더 말씀해 주실 텐데 사실은 공평하게 모든 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죠. 여기에는 뭐 종교도 될 수 있고 뭐 젠더도 될 수 있고 또 지역에 대한 차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좀 일어나려고 하는데 환경이 취약해서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정치적 불안감 또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후변화, 식량 부족, 전쟁과 분쟁, 정치 불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로 인한 여러 가지 취약한 내용들이 생겨났을 때 다시 빈곤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20년 동안 봐온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정책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들을 보고 검토한 이후에 말이죠. 다음 슬라이드가 약간 한국말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QR코드를 이렇게 찍으시면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정책 쪽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부터 약간 좀 어렵고 좀 텍스트가 많지만 20년간의 여정이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크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 기아 지수에서 가장 자주 제시된 정책 공고 분야는 국가 정책, 법률 및 제도적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글로벌 시장 안정화, 무역 자유화, 또 바이오 연료 정책 개혁에 중점이 돼 있었는데 이후에 2012년 이후에는 규제 감독과 빈곤층 중심 개발로 관심 전환. 2017년 이후에는 거버넌스 논의에 인권 기반 접근, 그러니까 휴먼 라이트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하는 그 인권 접근이 들어가 있고 사회적 형평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 확대가 본격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보시면 MDG가 2015년도까지 있었고 16년부터 있었던 SDG의 차이, 그러니까 공유국 중심에서 이제 수혜 국가와 시민 사회가 같이 함께하는 그 차이를 딱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법률적, 제도적 책임 및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통한 식량 권리 이행 가능성에 대한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 정책과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많은 부분의 기아가 해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현장에 가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은 사실은 그 프로그램 지역이 아니라 지방 정부의 관리들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뀌어야지 그 지역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바뀌어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확정하고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아주 저희의 큰 미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 농촌 개발 및 농업 지원이에요. 농업이라는 것이 정말 크죠. 아프리카는 60-70% 이상이 농업에 기반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측면이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농촌 개발 중심으로 많이 논의가 되었어요. 또 기반 시설 구축하고 또 비료, 종자 보급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커 있었죠.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 유은하 과장님께서 또 말씀을 더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것은 발전기에는 여성과 청년에 대한 요구를 좀 더 많이 합니다. 다른 말로 또 많이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 또 그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년들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게 되고 좀 지나서는 이제 소농들, 소규모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제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농업만 지원했더니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교육과 보건 등 다 분야의 투자를 같이 해야지 전반적으로 커뮤니티가 생성이 되고 디벨롭이 돼가지고 지속 가능한 그런 농촌 경제 모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 분야적 접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 여성 아동 대상 기본 서비스 확충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원 부족, 빈곤, 취약성, 거버넌스 등 식량 불안정의 구조적 원인 해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인도주의와 개발, 평화 구축이라는 HDP 넥서스라는 측면에서의 관점도 더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HDP는 이제 인도적 지원, 긴급 구호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는 개발 협력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살아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평화적인 그 분쟁을 제한하고 평화적인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그 프로세스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기회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루션이나 정책적 방향이 거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인풋만 있으면 우리가 된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개발 재원 조성에 대한 또 원조 효과성에 대한 얘기를 논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 데이터, 채무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게 되면서 채무성과 효과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끌고 나가게 되죠. 그때도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이 이제 강조됩니다. 그리고 위험 예측,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미리 프리벤션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막고 또 기후 위기도 태풍도 그 얼리 워닝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막아서 피해를 좀 줄인다. 이렇게 좀 솔루션을 알게 되니까 미리 이제 사전 예방 차원에 대한 얘기를 이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기후 분쟁, 팬데믹에 대한 것도 통합적으로 대응한다라는 얘기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커뮤니티 스스로가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시와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이 연결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발적인 시민들의 힘을 통해서 그 지역이 힘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리더십 또는 표현적 거버넌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특히 뭐 여성 리더십을 더 확보한다거나, 또 그 소수의 민족이라든가 종교들도 포용적으로 해서 그 커뮤니티가 평화롭게 발전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정책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SDGs,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이라는 이제 내용들이 이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가장 큰 내용이 가장 강조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아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국가 정책이나 법률 및 제도 개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것이 있어야만 기아가 종식된다는 믿음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많은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프레자일 스테이트라고 하는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곳은 또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기댈 곳이 없는 그런 나라들은 아까 얘기한 뭐 예멘도 그렇고 차드도 그렇고 남수단도 그렇고 계속 분쟁 때문에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미닉 크라울리 저희 CEO가 또 말씀을 또 해주실 겁니다. 여러 가지의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아가 존재하는 이유는 해결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해결책을 완전히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책 공고, 정부에 대한 얘기들 많이 있죠. 첫 번째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기아에 긴급히 대응하고 회복력 있는 식량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니까 의지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가 차원의 정치적 의지를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실행을 우선시한다. 그래서 못 찍어내듯이 탑다운으로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그들의 의사를 존중한 그런 모델을 중심으로 개발 협력을 해나가야 된다는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분쟁과 기여의 악순환을 끊어낸다라는 것은 결국은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않고 더 우리들의 기아나 헌거에 대한 이슈를 더 소중히 생각해서 더 평화롭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권고를 여러분께 드리고 오늘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